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혈압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급성으로 생기는 어떤 피를 흘리거나 혹은 탈소가 돼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저혈압 이외에는 이 저혈압을 병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박도 어느 정도의 수치만 유지해 준다면 우리가 정상 맥박이라고 흔히 말하는 80회, 100회 그게 아니고 한 60회 정도 뛰어도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요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50대 중반의 남성분이고요. 다이빙을 한 지가 지금 8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끔 현기증이 있고 또 두통도 느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당시 혈압은 100에 7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에 70은 일반적으로 저혈압이라고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혈압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혈압의 진단을 붙이면서 아마 이래저런 어떤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본인이 제가 좋아하는 용어인 물뽕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혈압인 사람이 다이빙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을 이 카톡에 보내주셨어요. 결론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한번 나름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다이버의 경우는 이게 다이빙하고 나서 실제로 두통을 나타내는 다이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저혈압하고 관계되는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이버도 이 저혈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우선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흔히 정상 혈압을 120에 80 이렇게 부릅니다. 이 120에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피가 혈관을 치는 그 압력, 이것이 HG 수건을 12cm 위로 밀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동할 때 120이고요 12cm입니까? 그리고 쉴 때도 한 80 정도의 압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명으로 저혈압이라고 붙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90에 60 정도 되는 혈압을 유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 저혈압으로 간주를 합니다. 저희 집 사장님 최효숙 씨는 실제로 젊었을 때부터 최근까지도 상당히 낮은 혈압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낮은 맥박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합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씨도 혈압도 그렇고 맥박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수치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혈압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혈압은 분명히 질병이지만 저혈압은 제가 판단해서는 이게 병명을 붙여서 어떤 약으로 치료한다는 것보다는 이 저혈압을 초래하는 어떤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치료를 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혈압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기운을 못 차리죠. 어지럽기도 하고요. 간혹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혈압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오래 가면 눈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거 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쭉 빠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체질적인 저혈압 혹은 그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특별히 이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혈압이 어느 정도의 정상 혈압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 중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좀 높고, 또 식사하고 나면 본인이 그것을 식곤증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혈압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혈액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로 자꾸 몰리고 이러면 머리 쪽에서 조금 혈액이 부족해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혈액이 필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심장 박동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면 이 저혈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실제로 더 많아지는 것은 고혈압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드시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그 이유로 그 피를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많이 실혈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 당연히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어떤 그 좋지 못한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일을 너무 힘든 작업을 오랫동안 할 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다 보면 약간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 보면 핑 어지럽게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탈수, 이 다이버들은 여름에 이 숯도 있고 밖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본인이 느끼건 안 느끼고 굉장히 많은 탈수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하실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임신을 했을 때도 시시각각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분들의 경우는 몸속에 영양이 결핍되면 경험할 수 있고요. 간혹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 때 혈압이 신경 지배를 받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의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뭐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있다거나 심장에 병이 있으면 당연히 저혈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생활하다가 그 염증을 몸에서 못 견뎌내서 이 감염성 쇼크라는 게 우리 몸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이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벌에 대해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페니실린에 대해서, 뭐 국소 마취약에 대해서 그 과민성 알레르기를 나타내서 이것 때문에 쇼크에 빠지게 되면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면 됩니다. 약물 때문에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요즘 가장 그 전형적인 것이 술이죠. 처음에 제가 이걸 위스키 그림을 낼까 하다가 병은 소주병처럼 생겼네요. 이 술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탈수가 옵니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혈압 강화제 중에 이뇨제, 오줌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약물이 있죠. 그것을 조금 과하게 먹으면 너무 많은 소변을 보게 되면서 저혈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물을 어떤 시간이나 용량에 좀 실수가 있다 보면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항우울제가 저혈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제가 그냥 비아그라라고 썼는데
그 남자분들의 그 성생활을 도와주는 그 약물들 중에 이 저혈압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이 약물을 선택할 때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중에 그 파킨슨 병이란 게 있죠.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그 많이 알았죠. 그 약물, 그거에 대한 약물 중에서도 이렇게 저혈압을 일으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혈압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사람이 술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분명히 많은 질병과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그 운동하시거나 혹은 다이빙 하실 때 술을 좀 잘 이렇게 절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그 물을 한 번에 꿀떡꿀떡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그냥 물을 계속 마셔주는 습관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만약에 저혈압이 있을 때는 약간 소금기가 더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주스 중에서는 토마토 주스가 혈압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 토마토 주스 많이 마셔서 고혈압이 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뭐 많이 마시는 그 스포츠 음료들 많이 있죠. 이것들은 카페인 양도 좀 높고 해서 사람이 약을 먹고 나면 그 어느 정도 그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압박 붕대가 아닌 압박 양말이 있습니다. 그 양말부터 종아리, 허벅지, 심지어는 그 엉덩이, 허리 부분까지 올라오는 그런 옷을 입어주면 저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저희들이 생활의 어떤 요령 중에 특히 이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밤에 푹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다리를 먼저 조금 움직여서 이 혈액의 순환을 조금 증가시킨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고 일어나면서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 특히 그 노인분들의 저혈압이 심한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전체적인 결론과 이 다이빙에 대한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기증이나 피로감이 계속 지속될 때는 다이빙 하거나 안 하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고 정확한 어떤 치료에 대한 방법을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오늘 질문 주신 분처럼 그런 분이 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어떤 현기증, 두통, 막 피로감 이런 게 오면 다이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빙을 하고 나면 감압병 증세 중에 이 극도의 피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저혈압 때문인지 감압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감압병은 명쾌히 구분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여행할 때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스쿠버 다이빙 교육 오픈워터 다이브 교재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특히 물 많이 마시고 술 마시지 마시고요. 특히 야간에 다이빙 마치고 술을 뜨기게 드신 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탈수가 많이 됩니다. 탈수는
확실한 감압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이빙 다 마치시고요. 다이빙 여행 끝나고 그냥 밤에 포도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혈압이 그 병원에서 한번 진단이 되신 분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지럼증,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 특히 이 피로도를 심하게 느낀다 싶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고 해당되는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혈압과 다이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혈압은 결론적으로 이게 큰 병은 아닙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적당히 대처를 한다면 저혈압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빙을 못한다거나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즐거운 다이빙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